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인기가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BTS급으로 높아지고 있다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37억 회를 넘어섰다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BTS급이라고 조회수만 따지면 유튜브 조회수만 따지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조회수가 34억 건이라고 네. 하는데요. 37억 건이랍니다. 뭐 어떻게 좀 과장하자면 인류가 다 한 번씩은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억 명, 70억 70억 명 네. 조금 넘으니까 네. 뭐 전 세계 인구 한 절반 정도는 네.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빌보드 핫백 차트에 상위권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네. 이 노래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요지만 어르신들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물론이고 다 손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미국에서 이른바 순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거의 모든 공연이 다 매진이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달 초부터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베이비 샤크 라이브 영상입니다. 공연장들이 뭐 3, 4천석씩 된다는데 다 매진이 된다고 하고요. 베이비 샤크 라이브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로 가족 단위 관객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관객들 사진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요. 네. 인기는 뭘까요? 네, 우선은 너무 쉽고 인기 요인이. 네, 따라 부르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뭐 2~3살 아이들도 저 리듬을 좀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매출 자체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네. 국내 매출이 한 3, 4 정도 되고 해외 매출이 한 6, 7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 이제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미 해외나 이런 어떤 진출을 뒀다라고 하는데요. 해외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현지에 맞춰가지고 리듬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변조하면서 현지화를 한 전략 네.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우리 왜 뽀로로나 꼬마 버스 타요인가요? 그 네.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 잠깐 할 때 틀어놓고 이렇게 식당에서 이럴 때 그런. 이것도 미국에 있는 필리핀 출신 베이비시터들이 유모들이 그렇게 많이 틀어놓는다고. 그러니까 처음 네. 시작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유명 여배우가 이제 아기상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동남아시아에 그 영상이 많이 돌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그러니까 그 젊은 유모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외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낸이라고 하는 그 젊은 유모들이 그걸 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 유머를 통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칭얼거리면 그걸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네. 하면서 전 세계로 인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먼저 메이저리그에 등장한 아기상어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인데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한 LA 다저스가 클럽하우스에서 파티하는데, 네, 저 안에 왼쪽에 류현진 선수 있잖아요. 네. 아기 상어라기보다는 좀 고래상어 비슷한데, 네, 하여튼 이 정도 인기입니다. 그 LA 다저스를 꺾고 올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워싱턴 내셔널즈인데, 아예 응원가가 이겁니다. 네. 관객들도 전부 상어 복장 입고 왔고요. 네. 상어의 이렇게 입 모양으로 응원을 하는 게 응원가인가 봐요. 네. 워싱턴 내셔널즈의 선수들, 뭐 관객, 팬들 전부. 네. 저 상어 이빨을 저렇게 표현했군요. 네. 거의 뭐 남행열차나 우리 이런 우리 야구장 가면 나오는 거의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50년 만에 워싱턴이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했잖아요. 네, 월드 시리즈 올라갔죠. 근데 지난 6월에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헤라르도 파라라고 하는 외야수가 우리 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아기상어를 접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응원가로 계속 꾸준히 틀다 보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고 또 행동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서 일본 메이저리그에서도 예, 네. 그렇죠. 따라하기 쉬운 거. 그럼 입에도 붙고. 아이나 뭐 어른이나 비슷하니까요. 네. 그러면서 응원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야구 선수들만
야구 선수뿐만 아니고 자, 전 세계 저 아기상어 열풍 보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군인 훈련소입니다. 베이비 샥 전부 공명 독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믿기지 않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Hey, are you ready to sing 여기는 Baby Shark? 존스 홉킨스 병원인가 봐요. 아이들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훈련하면서 잘 일어나 걷지 못하는 척추장애 갖고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I love you. 아이들 보행 훈련에조차 베이비 샥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저작권 무슨 소송이 있지 않았어요? 이 노래? 네, 지난해 2번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는 뭐 담보하고 소액심판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각하되거나 취하를 했고요. 다시 이제 올해 이제 제기가 돼가지고 네. 7월에 재판이 한 번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저작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네. 있는 2차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 원음 자체가 네. 구전 동요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저작자는 원 구전 동요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변곡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변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열풍인데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산업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처럼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진짜 제대로 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할 텐데요. 이미 뭐 그런 지위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뽀로로 열풍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아기와 관련돼 있는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캐릭터라든가 문화 콘텐츠가 한번 열풍을 타기 시작하면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돈을 아낌없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16개 국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서비스가 아랍까지도 되고, 진출한다고 네, 그러는데. 서비스가 되고 있고 네. 전 세계 글로벌 기업까지 해서 한 캐릭터 상품만 2,500종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매출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볼 때는. 영국 싱글 차트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글로벌 히트송인 건 분명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최재성, 김용우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